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사연일지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주식 3년차, 아직도 계좌 볼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평범한 직장인 개미입니다. 처음엔 ETF만 하다가 작년 말부터 개별 종목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특히 원전이 다시 뜬다는 기사를 보고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올해 1월에 들어갔고 매수가는 21,800원, 비중은 20%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엔 원전이지 전 세계가 다시 원전으로 눈 돌린다 이런 말이 듣고 고민 끝에 진입했는데요. 운 좋게도 지금은 계좌가 빨간불입니다.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건 처음이라 매일매일 차트를 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처음엔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 SMR 기술력 부각, 그리고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등이 겹치면서 주가에 힘이 붙고 있는 듯 싶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원전 터빈, 주기기 제작 등 실적 기반이 있는 기업이라 더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수익 실현해야 하나? SMR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기 전까진 시간이 걸린다던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좀 오른 감도 있고 조정이 올까 불안한 마음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니다. 앞으로 원전주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들고 가야 할 시점인가요? 아니면 일부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가격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확인해봤고요. 우선 사연자분 수익 챙기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하시는 고민이라는 게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져가면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수익을 보는 게 맞냐? 이 체스쌤 보시기에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 보여요? 일단은 또 여기서 또 썰을 풀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그 원전 산업이라는 게 일단은 왜 주목을 받았는지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코 원전 수주? 단지 이것 때문일까?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원전 관련주가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또 원전이 글로벌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AI 산업의 확장 때문이거든요. AI 산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졌고, AI 반도체, 그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딱 꼽으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뜨겁고 전기 잡아먹는 하마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는 것도 전력 수요가 너무 어마어마해. 아, 근데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이동시켜야 되고 전력 관리를 잘해야겠는데, 이거 안 그래도 고전력이다 보니까 이런 걸 관리를 잘해야겠어. 그러면서 파생된 게, 그러면 그 반도체에서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기판이란 테마가 나온 거고요. 열 관리를 위해서 액침 냉각이란 테마가 나온 거고. 그리고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필요하겠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 에너지 수요가 높은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눌리는 모습이 보여준 거고요. 결국에는 원전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 정권에서 뭐 원전을 밀었던, 핵심 산업으로서 원전을 밀었던 그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AI라는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왜 원전이 또 잘 움직였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력 설비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결국에는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력 설비 쪽이 먼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여야 원전 관련주가 따라가는 거고요. 전력 설비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움직였지만, 국내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정책 이슈로 움직였지만, 보통 전력 설비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HBM 반도체, 결국 AI 반도체 쪽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섹터의 흐름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AI 반도체가 올라가야 전력 설비가 올라가고, 전력 설비가 올라가면 원전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력 설비 쪽 섹터 쪽에서 반등이 나옴으로 인해서 원전 쪽도 훈풍이 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다만 아쉬운 포인트가 원전이 뭐냐면 아무래도 전 정권이 핵심적으로 밀었던 공약이거든요. 물론 원전이라는 산업이 정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계속 에너지 수요는 있을 테니까 또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자라는 분위기 또한 있죠. 하지만 사실 이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게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죠. 자,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 결과가 민주당 정권이 탈환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 사실 전 정권,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이 교체됐을 때 원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민주당 정권이 원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될 거는 결국에는 전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잘한 거 인정하는 꼴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원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가지고 수소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쪽을 민주당 정권이 더 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은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지금 시점, 대선 전에 뭐 반도체 섹터가 반등한다던가 전력 설비가 반등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추가 상승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수익을 줄 때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까지의 상승은 최근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 보통 주가는 급격하게 낙폭을 보여주면 절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오늘까지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종목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건 이 종목에게 달린 게 아니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러 개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원전이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선 전력 설비가 먼저 가야 돼. 그러면 전력 설비에서 뭐 대표적인 게 현대일렉트릭, 뭐 HS,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최근 급격한 낙폭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근데 만약에 현대일렉트릭이 240선 위로, 여기 위로 올라간다. 33만 원 위로 올라간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홀딩해도 괜찮아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이 낙폭이 시작됐던 61선, 35만 원 정도 선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력 설비가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는 구간이 241선 돌파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돌파하면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주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이 종목 자체만 가지고 얼마에서 팔아야겠다.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HD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LS 이쪽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전력설비 관련주 밀린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아래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 구간에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저라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익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절반 물량에 한해서는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쪽을 병행해서 보시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이 241선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남은 절반 그냥 홀딩, 목표가 없이 홀딩.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61선 만났다. 35만 원까지 갔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일부 익절, 추가적으로 익절.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구간은 뭐 지금 원전 섹터가 정말 나쁜 건 아닌데 이왕이면 조기 대선 여파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거나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도 꽤나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줄 때 챙기는 식으로 가시고요. 만약에 밀린다? 여기서 내가 잘 팔고 만약에 해당 종목이 밀렸다. 그러면 사실 21,000원이나 22,000원 정도 라인 오면 내가 팔았던 거 다시 재매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전까지는 차트 흐름에 맞춰서 가지고 놀다가 웬만하면 대선 전에는 원전 쪽은 정리하고 대선 결과 보고 다시 접근을 뭐 본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선 결과 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력 설비 관련주에 훈풍이 불면서 원전 관련주도 함께 따라간 모습입니다. 이 대선 전까지 정치 관련 이슈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진단 주셨고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절반은 전력 설비 관련주 보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HD 현대일렉트릭 함께 보시면서요. HD 현대일렉트릭이 241선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대로 홀딩하면서 끌어보시고 만약에 61선까지 내려왔다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추가적으로 익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